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32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동빈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인이신데 시를 쓰십니다. 이렇게 예쁜 시집이 두 권이 있는데요. 이 시집 안에는 좋은 그림도 많고 시에 어울리는 그림도 같이 실어져 있어요. 문물을 정말 겸비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시를 쓰게 되셨나요? 시를 처음 쓰게 된 이유는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우울증인지 뭔지도 모르고 되게 무기력하고 뭔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잃은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시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쓰다가 배우기도 하고, 뭐 선생님들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 비슷한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 시라는 걸 통해서 위로도 드리고, 우울증이라는 어떤 감정에 젖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겨내서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얘기 듣기로는 감기처럼 갑자기 찾아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나 좀 기분 안 좋은가 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병이라고 들었는데 군인의 일상은 굉장히 규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항상 훈련받고 건강하게 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우울증이 오게 됐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왔는지, 어떤 연유인지,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부터 대학도 다니게 되고, 전공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됐던 이유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분명히 꿈도 많고, 야망도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모든 게 싫어진 이유가 뭘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인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예요. 3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 남들보다 진급을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좋은 보직. 여러 가지 것들만 보고 이렇게 나의 어떤 그런 나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내 어떤 능력치에 나의 업그레이드를 게을리한 그런 부분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멈췄던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사셔서 진짜 앞만 보고 달린 사람에게 이런 시라고 신호가 오는 건가 봐요. 또. 네, 보통 번아웃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치열하게 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자존감을 찾았다고나 할까? 지금도 공부. 예, 지금은 이제 지금도. 대학원 석사과정 1학년을 하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저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조금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울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친해지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슬프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 그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우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우울이라는 감정이 지금도 찾아올 때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나름대로는 터득을 했어요. 우울이라는 감정을 계속 젖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깨우쳤다고 할까? 저는 이 감정 스위치라는 거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오늘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럼 우울한 감정이 없으셨는데 그때 딱 찾아왔어요? 아니면 뭔가 누적된 감정들이 요 시기에 드러난 건가요? 그 전에는 우울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워크홀릭이라고 그럴까?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일도 하고 뭐 일을 한번 하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또 뭔가를 하면 집요하게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뭔가 임무를 받으면 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걸 짜내가지고 완료가 될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막 괴롭혔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보다는 저의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정작 저의 어떤 그 노력이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가족들에게는 되게 험난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우울이라는 어떤 감정이 찾아온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소중한 거를 챙기지 못한 거죠. 옛날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 미래 챙겨주려고 열심히 달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은 좀 놓치신 거죠.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아이들이. 뭔가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거는 내가 뭔가 빨리 진급을 하고 내가 뭔가 자리를 빨리 잡는 게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지지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저를 쉽게 또 무너지게 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훌쩍 크고 나면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데 이제 안 놀아주죠. 같이 웃으면서 보내야 되는 소중한 시간들은 좀 지나가서 그래서 시집 이름이 시간현상소 아닌가요? 그런 이유가 시간현상소가 어떤 필름을 맡기듯이 그 순간순간 시간들을 현상하는 일기처럼 쓴 시거든요. 여기 첫 장면인데 이렇게 시집이 이렇게 그림이랑 다 같이 있어요. 너무 예뻐서 소장하기도 좋고 표지도 이렇게 금으로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각적인 이 디자인은 누가 아이디어 주셨어요? 이거는 그 공존 작가님이 하신 건데 공존 작가님 잠깐 소개를 하면 이미 대학 때 국전에 수상을 하시고 오랫동안 북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림 시작하시는 10여 년 정도, 다시 시작하신 지는 10여 년 정도 되셨는데 우연히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제 시에 그림을 그려도 되겠느냐 물어봐가지고 얼마든지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했는데 어느 날 진짜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이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만났는데 여행 중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지났지만 다시 현상하고 싶은 오래된 필름. 그러니까 그때는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장면들이 다 추억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시를 읽다가 다 좋았지만 좀 일기처럼 쓰신 시라고 했는데 제가 반성을 해요. 제 이름이 진시인데 아직 시를 안 써가지고 참된 시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팝나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소년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옷을 입히면 이렇게 잘 더럽히지 않는 아이, 근데 저는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근데 저도 애들하고 막 흑장난도 하고 싶고 막 원래 하는데. 반듯하셨나봐요. 그래서 좀 그랬다기보다는 아무튼 어머님이 이렇게 하얀 운동화를 이렇게 사주시면 버리면 어머님 또 힘들어서 또 그걸 닦으셔야 되니까 그랬던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9남매 중에 막내고. 그럼 늦게 낳으셨겠는데요, 어머님이 46살에 저 낳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귀여웠겠어요.
너무 소중하고 근데 되게 엄하셨어요. 막내인데 네, 엄청 엄하셨어요. 너무 예뻐서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아버님이 엄하셨어요. 아버님이 한의사시기도 하고 한학자시기도 한데 굉장히 엄하셨어요. 아주 약을 잘 지으셨나 보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집에서 이렇게 막 뭐 뛴다거나 뭐 네.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하나 예를 들으면 다른 분들 놀라실 텐데 어렸을 때 그 어디 삼촌 댁에 놀러 갈 때도 문 밖에서 절하고 가고 하루를 갔다 와서 와. 이렇게 문 밖에 절하고 들어가고 역시 예의 바른 소년이 커서 이렇게 훌륭한 시인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네. 이제 사춘기가 없었어요. 아, 그게 그러면 그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좀 치열하게 저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반항도 해보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사춘기 때 제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뭔가 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갈등하고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착실하게 살아와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다.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착한 아이 신드롬이더라고요. 어머님이 항상 우리 동빈이 착해. 거기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거죠. 정말 치열하게 둘의 그 사춘기를 지켜봤는데 그때 저도 막 우울증이 제일 심할 때여가지고 같이 뭐 무섭게 보냈어요. 사춘기와 우울증이 만났어요? 사춘기를 못 이기더라고요. 엄마 힘들었겠는데요? 그런 얘기해요. 진짜 너무 세 남자 사이에서 위로해드리고 싶다.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다정하게 잘해주고 계시죠? 네. 또 이렇게 빨갛게 홍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에 대한 시예요. 어머니란 이야기는 사무치다 붉게 물드는 그리움. 네. 어머니는 어떤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딱히 요즘은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무거워요. 마음이. 생각만 해도 되게 울컥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이다 보니까 거린들이 있었어요. 거린. 다리 밑에 사는 거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집에 이렇게 찾아오면 이렇게 있던 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멍석을 이렇게 탁 펴요. 멍석을 탁 피고 밥을 새로 하세요. 그때 저희 집이 아궁이 집이었는데 밥을 솥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뭐 많은 반찬 아닌데 김치 이렇게 몇 포기 꺼내서 그 거린들 이렇게 앉혀가지고 상을 차려줬던 기억이 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받으러 사람들이 예전에 직접 다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식사 때를 맞춰서 꼭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삼촌들이 많았어요. 전기세 삼촌, 수도세 삼촌. 세금 거들어 오시는 분들 식사하고 가시고? 와, 정말 이거 역사인데요? 저는 그분들이 다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어떤 그런 넉넉함? 아버님이 한의사여서 못 살진 않았지만, 하루에 밥을 많이 본 게 한 7, 8번? 10번? 그 정도 이렇게. 환자들도 밥 못 먹으면 환자들도 밥도 지어드리고. 근데도 한 번도 어머님이 이렇게 짜증내시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그런 게 이렇게 뭐, 딱히 자식한테 이렇게 막, 오냐오냐 하진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그 따뜻함을 배우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진짜 몸소 보여주셨네요. 네. 선생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시가 있다면 전 동백꽃을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한 시마다 이 그림이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일러스트가 아니라 작품이요. 이게 실제 캔버스로 그려진 그 그림이거든요. 같이 전시도 했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동백꽃이라는 꽃이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신 꽃인데 집에 굉장히 큰 동백꽃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동백꽃이 신기한 게 다른 꽃들은 시들어서 떨어지잖아요. 네, 특히 목련은 떨어지면 네. 굉장히 색깔도 네. 좀 근데 동백꽃은 묘한 게 네. 가장 아름다울 때 떨어져요. 아, 그리고 왜 다른 꽃들은 꽃잎이 한 장 한 장 날리잖아요. 네. 근데 동백꽃은 가장 아름답게 폈을 때 툭 떨어져요. 성격 있네요, 이 그래서 꽃이. 땅에 내려와서 네. 더 아름다워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별똥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에 이렇게 붉은 네. 동백꽃 한 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네. 그 꽃이 별똥별이 되었다. 더 아름답게 피는 것 같더라고요. 땅에 떨어져서. 아, 그게 또 의미로 다가오셨구나. 그게 이제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어머님이 철쭉하고 동백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동백꽃 보면 어머님 생각이 이렇게 나. 시를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림 전시회 가도 도슨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듯이 네. 시도 꼭 작가님이 설명을 들어야 훨씬 의미가 깊어지고 더 재밌어지는데요. 하나 더 소개해 네. 주세요. 좋아요, 너무. 저희 집 앞에 빨래방이 있어요. 그 세탁기 네. 잔뜩 있는 세탁기하고 건조기 있는. 그게 요즘이요? 네, 요즘. 아, 네. 네. 네, 빨래방 갔다가 빨래방에 이제 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집에도 세탁기랑 있긴 한데 뭐 큰 이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하니까 그 건조기에서 빨래 이렇게 다 꺼낼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따뜻하고 품처럼. 포근하고. 네, 그런 느낌의 시거든요. 아, 마음이 먼저 신발을 신고 나간다. 고모님이 외출하고 없었다. 꽃들은 집 나간 어미를 그리는지 글썩이며 고개를 들썩이고 뉴스에서 강원도 5월 복설을 알린다. 실컷 나온 곳이 빨래방이다. 세탁기를 열고 빨래를 넣고 드디어 외출한다. 세탁기 속으로 빨래가 깨끗해지는 동안 깨끗해지길 원하며 세탁이 끝나고 건조기를 기웃거린다. 건조기를 열고 빨래를 넣고 외출을 이어간다. 건조기 속으로 빨래가 따뜻해지는 동안 따뜻해지길 원하며 커피는 외출의 동반자. 쓰디쓴 커피가 달콤해지는 마법. 외출은 그런 것이다. 쓴 것이 달콤해지고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마법. 빨래를 마칠 때쯤 마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와. 그 마음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그 마음 빨래와 함께 그 마음을 안고 가는 거죠. 동네에 빨래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유학 시절에 빨래방에서 빨래를 돌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책도 보고 네, 앉아서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빨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그 소음이 좋더라고요. 그게 좀 반복된 네. 그런 소음이 있죠. 책 읽을 때도 집중도 되고 그런 소리가. 철학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몽테뉴도 좋아하고. 그 독서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려면 아까도 이제 제 능력치가 부족하면 그 번아웃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책을 읽어요. 아까 어머니께서 철쭉도 좋아하셨고 네. 그래서 여기 철쭉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쁜 보라색 그림과 함께 철쭉이 피었다. 엄마가 웃었다. 네. 짧은데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려져요. 네. 밥솥에 거린들이 왔을 때 밥을 퍼주셨던 어머니,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드셨던 네. 어머니, 그 와중에 구남매를 키우면서 철쭉을 보고 웃으셨을 어머니. 철쭉 이 시를 이 책에 넣을까 말까 되게 전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이걸 시라고 읽을까 막 그 고민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공전 작가한테도. 근데 자기는 너무 좋다고 했던 게 철쭉을 보면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올해도 철쭉이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에 폈는데 어머님이 웃고 계시는 모습 같더라고요.
이 시집이랑 커피 놓고 사람들 모여서 두런두런 네. 어머니 얘기, 인생 이야기 나누면 서로 위로 많이 받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는 서서히 어떻게 벗어났을 때, 아, 이제 내 우울증이 잘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울이라는 감정은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에 지배당할 때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울증과 친해지면 감정 스위치를 저 나름대로 만들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우울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좀 막 한없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 잠깐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제 감정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갑에 현금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상상을 해요. 잠깐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우울하고 돈 그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날아간다. 찜찜한 아니 거기 잠깐이에요. 그냥. 네네.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방금 네. 전보다 네. 조금 나아져요. 5만원짜리 두둑히 네. 지갑에 한번 넣어보면서. 세상적인 얘기긴 한데 아니, 그냥 현실적인 가장 방법이에요.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네. 내가 언제 가장 미소를 짓고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좀. 그 우울함이라는 감정과 친해지고 내 많은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 두둑한 현금에서 미소가 지어주시는 거죠. 네.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통장 잔고 확인을. 따뜻한 유머도 같이 간직하고 네. 계십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겨낸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잠깐 TV를 보면서 웃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특별히 대하면 그 특별함에 적게 되거든요. 특별하지 않고 우울이 올 때 많은 감정 중에 또 우울이라는 감정이 또 있구나라고 일반화 시키면 웃을 때 계속 웃을 수 없고 울 때 계속 울 수 없듯이 우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까 그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그 감정 스위치 하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행복했던 순간을 잠깐 떠올려 봄으로써 그 감정 스위치를 잠깐 킴으로써 그 우울함이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의 어려운 부분들만을 계속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군대가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이렇게 낭만적이기도 한 곳인데 보통 뭐 군대 가서 얼차려 받은 얘기, 네. 뭐 힘든 훈련한 얘기만 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무용담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32년 군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군대처럼 또 낭만적인 곳이 없어요. 언론에서 너무 좀 혹독한 부분만 자꾸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군대에 대한 좀 무서움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도 많아요.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 군인들이 시 쓰는 이야기, 군인들이 또 재미있게 따뜻하게 보내는 이야기도 많이 퍼져서 좋은 그런 군대 생활 소개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군대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사람들이 아는데 사실은 군대가 많은 것들을 완성시키는 시간이거든요. 와, 그 멋진 말이에요. 네, 100세 인생을 봤을 때 2년 군 생활을 보면 2%인데 가장 젊은 시절에 가장 푸릇한 가치 있는 인생의 2%를 나라를 위해서 기부한 건데 그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존경받을 수 있고 명예로울 수 있는 길을 택한 거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뿌듯해했으면 좋겠다.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군대 끌려와서 뭔가 이등병이니까 굉장히 낮은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군대 월급도 지금 주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병사들이
병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만 원. 와, 많이 받네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연대를 배우고 협동을 배우고 동료애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곳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근데 군대는 같이 싸워야 되는 집단이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야 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이 걷고 같이 뛰고 같이 싸우고 하는 그런 또 명백한 적이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사회에 대한 연습? 그런 시간이어서 오히려 대학보다도 더 많은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더 배우는 게 아닌가. 네, 오늘 시 이야기, 또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 시집을 읽으면서 내가 현상하고 싶은 시간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써주시고 네, 우리나라를 지키는 용사들 잘 돌봐주시고, 네,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글들로 더 노력해서 다가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동백꽃, 철쭉 이런 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세탁소까지 전부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맴돌 것 같습니다. 따뜻한 감사합니다. 커피랑 세탁기 돌아가는 거, 철쭉 피는 거, 동백꽃 떨어지는 거, 전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